붕어빵 인기가 꾸준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격이 싸잖아요. 아직도 이게 되게 싼 음식인 거예요. 아니 근데 가격 비싸다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요새. 근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 붕어빵 원조는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네, 일본이랑 썰이 있는데 일본. 한국에도 10원 빵이 있잖아요. 그게 일본 수출이 되고 10엔빵이 된 거예요. 아 거꾸로. 거꾸로. 우리 10원 빵은 어디서부터? 자, 이번 주제는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간식이죠. 얼마 전에 어떤 플랫폼에서 겨울에 생각나는 간식 이렇게 했더니 65%인가가 붕어빵을 찾는 단연 1위였더라고요. 근데 가격 비싸다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요새. 근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원가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붕어빵도 뭐냐면 밀가루랑 팥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지 몰라도 이 굽는 사람의 인건비, 시급은 법정 임금과 똑같이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가격이랑 얘 가격이랑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비슷한 형태에 있는 외국의 다른 간식들, 뭐 홍콩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보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 인건비의 비중 자체가 훨씬 높아진 훨씬 거 아닌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딤섬 이제 요리사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딤섬 요리사를. 딤섬 보통 아침에 먹잖아요. 네. 그럼 이 일을 새벽부터 해야 돼.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딤섬 요리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사실 붕어빵 만드는 거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만 특히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점에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팥이 상해. 이분들이 여름에는 호떡을 팔고 아, 여름에는 호떡을 팔고 네. 겨울에는 붕어빵을 판다. 아, 그거 하는 분들이 이제 네, 네. 하이브리드로 하시는 업종을 거구나. 바꿔가면서 여름에는 호떡을 팔고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아, 덜 상하고. 네. 아. 설탕 안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떡을 만들고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가면 1940년도에 나온 수정승보 조선어사전 뭐 그런 책에 보면 또 이제 그때는 호떡에다가도 팥을 넣은 호떡이 있었다고. 호떡이다 팥을 넣었어요. 팥소를 넣어가지고 철판에 구운 떡이 호떡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팥 버전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이 딱 흘러가다 보니까 여름에 이거는 상하네. 사계절에 최적화된 거구나. 아. 근데 이 붕어빵 원조는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왜 웃어요? 네, 일본이랑 썰이 있는데 일본. 아, 그래도 한국말로 하셨네요. 자. 일본에서 유래한 거는 맞죠? 타이야끼라고 있잖아요. 도미빵. 타이가 도미고 야끼가 이제 구다. 그래서 타이야끼라고 도미빵이 있는데 1900년대 처음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근데 왜 도미 모양,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도미가 제일 그 성스러운 복을 가져오는 물고기거든요. 아, 도미가. 그래서 잔치라든가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무조건 그 도미 그게 올라가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스코트를 지을 때 뭐 호랑이, 사자, 뭐 용 이런 거 하듯이 토테미즘처럼 제일 뭐 성스러운, 제일 구하기 힘든 걸 넣자. 아, 도미빵. 일본 도미빵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먹어보니까 식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팥 든 것도 있지만. 다르죠. 이게 고급 과자로서 승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과는 좀 태생이 달라요. 한국은 풀빵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즐겨 먹는 거는 1950년대, 60년대 이후로 보통 보는데 그러니까 풀이 뭐예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끓인 거잖아요. 즉 그 구호물자의 한 부분으로서 밀가루가 들어오고 그걸 이제 배불리 먹으려고 이제 양을 좀 늘리다 보니까 사실 생겨났던 풀빵에 파생됐던 것들이 이제 붕어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광복 이후에 미군 원조 물자들 막 밀가루 쫙 들어오고 했을 때 그걸 좀 더 많이 먹기 위한 어떤 한 방편이었다. 옛날에 그냥 풀빵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실상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도 그런 이제 약간 불우한 과거에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먹을 때든 저거는 추억의 음식 약간 비슷하게 예.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막 우리 때는 국화빵을 먹었다. 제가 맨 처음에 먹기 시작했던 건 오방떡이었었고 저 오방떡은 뭐예요? 오반야끼라고 일본의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80년대 오방떡이 인기를 끌어왔는데 신문 기사가 나요. 배경에 1981년 2월 4일 뭐 이런 거 기사를 보면 해도 일본 거를 가져오면서 이름까지 그냥 갖다 쓰냐. 아, 약간. 오반야끼를 네. 오방떡이라고 그러니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할 때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방떡은 사라지고 붕어빵으로 다 뒤덮였더라고요. 이게 도미가 아까 성스러운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약간 뭐 붕어빵, 잉어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 모양이 달라요. 일본에서 파는 거랑 한국의 붕어빵이랑 어쨌든 도미는 아니니까 얘가 민물 생선이잖아요. 맞아요. 웃긴 게 또 일본에서는 이게 한 마리씩 굽는 걸 그렇죠. 이제 천상물, 천상물. 네, 2마리 이상씩 굽는 걸 양식물.
뭐야 그게? 양식 때로 이제 굽는다고 해서 양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 한 마씩 구면 천상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그렇게 또 잘 안 먹는다면서요, 일본에서는? 이게 실상 지금 일본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건 시벤빵. 10엔빵? 한국에도 10원빵 있잖아요. 그게 일본 수출이 돼가 10엔빵이 된 거예요. 아 거꾸로? 네, 거꾸로. 우리 10원빵은 어디서부터 시작? 경주 쪽에서 시작됐다 그러죠. 근데 경주에서 이제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10엔빵이 됐는데 야 이제 일본이 한국을 베끼는구나. 이제 저희가 이제 붕어빵을 그렇게 갚아주고 있는데 근데 뭐 붕어빵도 그렇고 팥빙수, 찹쌀떡 뭐 그리고 앙금 들어간 팥빵 팥 들어간 게 많잖아요. 한국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최신의 뭐 뉴스 보니까 7,000년 전 신석기 유물에서 팥을 먹은 흔적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아 진짜로? 진짜 뭐 그러니까 혼또 막 이런 느낌이 나는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또 문헌상으로 가면은 이제 2000년 전 중국에서 이제 처음 뭐 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긴 있대요. 한국도 그때는 이미 먹었을 것 같긴 해. 이게 팥이 워낙에 사실 옛날 국물? 뭐 7,000년 전에 먹었어도 놀랍진 않았을 것 같고 단지 그 문헌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2000년 전 중국이 이제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동북아시아에서 좀 주로 먹는 음식이긴 해요. 근데 팥이 은근히 호불호가 되게 갈리더라고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안 먹지 않아요, 잘? 그 멕시칸 음식 빼고는 팥이 들어간 음식을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럼 팥은 약간 아시아에 특화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한중일 삼국. 한중일 삼국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설탕이 없던 시절에 팥이 그나마 단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북아 삼국에서는 이 팥을 디저트로 많이 먹었는데 설탕이 귀할 때. 네, 설탕이 귀할 때 그나마 이게 좀 단맛이 나니까 이제 그걸 먹었었는데 팥이 이제 서양에서 잘 안 먹는 게 이게 쓴맛이 좀 나요. 아, 팥에서 아린 맛. 사포닌 많이 들어있다는 게 사실 아린 맛, 쓴 맛 많이 난다는 얘기일 수 있죠. 팥에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네, 홍삼의 그 사포닌? 인삼의 그 네, 사포닌? 그냥 사포닌이라는 건 사실 비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비누. 비누. 네. 사포니피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사포니 불어의 비누 뭐 이런 거니까. 아, 네, 비누와 반응. 사본. 네, 네. 그 약간 아린 맛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서양 입맛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팥이랑 크림이랑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아린 맛들을 이런 유지방이 싹 감춰주거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렇게 빵에 그 앙금이랑 크림이랑 들어가는. 예, 예. 이제 그 팥의 아린 맛들이 그 유지방의 달콤한 특히 지방에서 그 아린 맛들을 겹쳐주기 때문에 그 크림이랑 궁합이 좀 맞죠. 생각해 보면 붕어빵이 나오고 나서 붕어 싸만코도 있었고 붕어 아이스크림 그죠? 그리고 요새 뭐 파는 그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것도 있고 또 그 빙수집 유명한 데서 체인에서 거기서 붕어빵 같이 이렇게 끼워서 팔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그 저는 겨울에 그거 먹으려고 빙수를 시켜 먹거든요. 안 먹어봤어요. 네. 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건 또 뭐지? 이분들은 붕어빵을 안 좋아하네. 아니 붕어빵 요새 많이 먹는다니까요. 붕어빵 좋아해 사람들이. 요새 그래서 백화점에서 팝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붕어빵.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새 그런 많이 먹으니까.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다시금 팝업이나 그런 디저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드셔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먹어보죠. 먹어보는데 이제 여기 지워. 이번 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 취향들이 막 있잖아요. 뭐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다. 어떻게 드십니까, 붕어빵? 몇 개를 먹느냐가 중요하지. 4개 먹냐, 5개 먹냐 뭐 이런 거지. 4마리씩? 겹쳐 먹진 않지만 바삭한 걸 좋아하세요? 눅눅한 걸 좋아하세요? 바삭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머리, 꼬리가 바삭함이 달라요? 꼬리가 좀 더 바삭하죠. 앙금이 좀 덜 들어서. 예. 어두일미라고 해서 이제 머리가 이게 빠졌지. 일본에서 실제로 꼬리까지 앙금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로 격한 논쟁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진짜 진지하게 한국의 예속 논쟁 혹은 이제 부먹 찍먹 그런 느낌인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음식이잖아요. 소울푸드 같은 것들이 쉽게 그 유년기에 비해서 벗어나지 못해.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계속 소울푸드가 되고 소울푸드가 되면 평생 이걸 먹어야 되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겨울만 되면 이제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죠. 다른 걸 비해 가지고 만드는 걸 보는 재미가 있는 음식. 이거 반죽을 막 구워가지고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꼬챙이를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비해서 붕어빵 파는 곳 자체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막 MZ 세대들 인기 되게 많아져서 막 찾는 어플도 있고 막 그런 거 맞아요. 같아요. 예. 이게 MZ 세대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제 조금은 사그라들었지만 할머니 입맛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메니얼. 할메니얼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가 주던 간식들, 할머니가 먹던 음식들, 떡이라든가 약과, 특히 약과 같이 대표적이긴 했죠. 레트로적인 느낌들이 요즘 음식 트렌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붕어빵도 레트로다. 레트로죠. 아 근데 요새는 저는 네, 그것도 많더라고요. 왜 냉동식품으로 나와서 에어프라이어 돌리는 것들 있잖아요. 있죠. 오 그거 맛있던데요? 꽤 잘 나와요. 일반 붕어빵보다 품질이 더 나아. 오히려. 왜냐면 걔네는 빵 형태로 굽잖아요. 얘네는 약간 풀빵을 살짝 굳혀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바로 눅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물성이나 구조감으로 보면 에어프라이에서 굽는 게 아주 냉정하게 제가 제빵의 시선을 보면 그게 더 나은 형태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추억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와플 양쪽으로 다 이렇게 굽는 거. 외국 것들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익는 면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이 빵의 형태만 보면요 일반 와플하고 똑같아요. 베이킹 소다 넣고 부풀려가지고 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집 와플이라고 있죠. 그 와플이랑 얘랑 대합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상 같은 종류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에즈 와플이라고 그래가지고 벨지안 와플 있잖아요. 네네. 걔랑은 또 달라요. 벨지안 와플은 버터랑 넣어서 그러니까 브리오슈에 가까운 빵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벌집 와플이라고 해서 위에 아이스크림 막 얹어 먹고 막 뿌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랑 얘는 빵의 종류가 거의 같아요. 그 얘는 위에 올리고 얘는 팥을 속에 넣고의 차이가 있을 뿐. 와플 기계에다가 한국 사람들 별거 다 굽잖아요. 뭐 삼겹살도 굽고 막. 삼겹살 굽고 파김치 막 크루아상을 거기다 원래 크루아상이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진짜 엄청나.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크루아상 사실 옛날부터 그걸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얇게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어렵게 불렸는데 얘를 짭을 시켜. 이게 무슨 아, 근데 뭐 각자 취향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셰프 출신으로서 그거는 용납하기 어렵다. 아니 그걸 부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잘 부풀었네요. 이게 자 오늘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첨예한 음식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걸